오늘부터는 이제 각 대학의 지원 가능한 내신 등급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연세대학교가 올해 많은 변화가 있죠. 그러니까 추천 전형이 생겼고요. 내신만 갖고 5배수를 뽑습니다. 그 다음에 활동 우수형이죠. 근데 활동 우수형은 작년과 같은데 정시로 인해서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죠. 이렇게 됐는데 또 한 가지 뭐냐면 추천 전형과 활동 우수형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만 지원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학부모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 것 같습니다. 과연 네 내신 갖고 지원할 수 있어? 이제 이 생각을 갖다 하실 겁니다. 아무래도 추천 전형은 내신만 갖고 뽑죠. 우선 추천 전형부터 말씀을 좀 드린다고 한다면 추천 전형에 대한 인원을 갖다 가장 잘 비교할 수 있는 게 2020년도 고대 학교장 추천원이었죠. 여기서는 내신만 갖고 3배수 뽑았고요. 물론 수능 최저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면접을 시행했고요. 같은 구조죠. 수능 최저를 빼버리면 이 전형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지금까지 이제 교과만 갖고 100% 뽑았던 데가 어디냐면 이제 한양대죠. 그래서 한양대에 대한 한양대에서 뽑았던 교과 인원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저희가 두 가지를 갖고 데이터를 갖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대 학교장 추천 원전형과 그 다음에 한양대에 뽑힌 인원에 대한 그 데이터를 갖다 과학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연대 추천 전형의 1단계 내신만 갖고 오는 5배수에 대한 부분들이 어디까지 갈까를 갖다 저희가 한번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부모님들이 보실 때 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연대 활동 우수형이죠. 연대 활동 우수형이 앞에서 언급했듯이 정시로 인해서 인원이 대거 줄었습니다. 추천 전형이나 그다음 활동 우수형 둘 중에 한 군데밖에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활동 우수형도 어디까지 지원이 가능할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 예측한 거로 보면 오히려 인원이 줄었지만 추천 전형에 내신 성적 좋은 아이들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내가 1.4등급 때까지 1.3등급이면 내가 추천 전형에서 1단계 뽑혀. 이건 무조건 뽑히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학생들이 예측 가능하지 않은 활동 우수형에 대해서 내가 내신과 비교과 갖고 뽑힐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보다는 내가 내신 갖고 이쪽 가면 될 수 있어 하면은 내신이 좋은 1.1대, 1.2등급 대, 1.3등급 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과감히 추천 전형 넣어갖고 뽑힐 거라는 거죠. 이렇게 됐었을 때 1.1, 1.2, 1.3대 학생들이 빠져나갔었을 때 그 시작은 1.2나 1.4, 1.4부터 시작이 될 수 있겠죠. 활동 우수형이요. 그래서 비록 인원이 줄었지만 저희가 그 데이터로 통계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2020년도 이번 2021학년도 자료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0년도에 활동 우수형의 50% 컷, 70% 컷, 그 다음에 80% 컷을 갖다 토대로 해서 또 저희가 합격시킨 학생들에 대한 데이터를 갖다 넣어서 이걸 갖다 비교 분석해서 이제 지원 가능한 활동 우수형의 내신 컷들을 갖다 저희가 한번 예측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굉장히 과학적이었다고 보여지고요. 이것이 이제 그렇지만 물론 활동 우수형은 변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활동 우수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교과가 아주 우수한 경우에는 이 내신 등급보다도 오히려 더 내려갈 수도 있고 비교과가 부족하면 이 내신 등급보다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미리 사전에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정확한 안내에 대한 부분들은 만약에 이제 궁금하시다고 한다면 저희한테 상담 신청을 해드리면 학생들의 내신과 비교과를 통해서 이 학생이 과연 연대 추천 전형이나 활동 우수형에 지원 가능하신지를 갖다 저희가 예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연세대 추천 전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인원은 작년도 면접 인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 의예과 28명과 의예과 추천형이 22명이었고 약학과 추천자는 6명으로 분리되었고요. 연세대 추천형과 2020학년도 고대 학교장 추천 원전형을 비교하여 성적을 비교하여 예측할 수 있는데 이것만 갖고는 이제 변수가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제 수능 최저라는 게 있었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한양대 교과 충원 인원이 뭐냐면 한양대 모집 정원에다가 그 다음에 충원 합격자 수를 더한 그래서 합격자 교과 충원 인원을 갖고 여기에 있는 내신 성적에 대한 등급에 대한 분포를 갖다 검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한양대 교과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라든지 또는 면접에 자신 없는 학생들이 일단 어떤 보험적인 성격으로 나 내신이 좋으니까 일단은 지원을 해갖고 여기서 한양대 교과를 일단은 하나는 합격을 해놓고 이런 성향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연세대학교 추천 전형의 내신 갖고 5배수를 뽑는데 이런 데는 많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양대 교과 충원 인원까지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연대 추천 전형
교과 5배수에 대한 걸 갖다 분석했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분석을 했냐 이렇게 했습니다. 고대 경영학과를 보면 교과가 3배수였죠. 35명입니다. 근데 105명이겠죠. 105명까지 뽑혔던 거고 합격자의 70%가 1.24였습니다. 저게 충원율이 보통 이제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70% 정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와 그냥 한양대 교과 충원율은 아까 말씀드렸죠. 모집 인원에다가 그 다음에 충원 합격자 수를 갖다 더한 인원. 이게 114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14번에 70% 정도였으니까 114번에 70% 정도는 얼마가 냐 80번 정도 되겠죠. 80번 정도의 합격자의 내신 등급이 1.2등급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학교 추천 원전형과 한양대 교과 충원인의 80번의 1.2등급을 갖다 토대로 해서 그 연세대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52명이었죠. 그 52명 곱하기 5배수 하면 260명 정도가 되겠죠. 그런 260명 정도 됐을 때 내신이 어디까지를 갈까를 갖다 저희가 이제 지원자 수나 그 다음에 이런 부분 경쟁률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분석해 봤더니 1.4에서 1.5등급대 정도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치외교학과도 8명이죠. 3배수니까 24명 정도까지 1단계 뽑았겠죠. 근데 그 수능 최저에 대한 70% 것이 1.24였죠. 그 다음에 이제 한양대 같은 경우는 교과 충원인은 18번이었어요. 모집 인원과 충원 합격자 수. 근데 70%였으니까 얼마가 되죠? 한 12번 정도가 1.2등급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대학교 추천 원전형과 한양대 교과 충원 인원에 대한 내신 등급을 갖다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그러면 이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15명에 대한 5배수 75명이 어디까지 갈까 봤더니 이것도 한 1.4에서 1.5등급대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사회학과 같은 경우도 7명 뽑는데 1.4에서 1.5등급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학과 같은 경우에도 그 15명 뽑는데 저희가 이제 그 1.4에서 1.5등급대에 대한 내신에 대한 예신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1.2등급대, 1.0등급대인데 왜 이렇게 내신이 비슷할까, 유사하게 나올까라고 하면 모집 인원이 여기서는 이제 사회학과 같은 경우 7명이 5배는 35명이고 여기서는 15명 곱하기 5 하면은 얼마가 되냐면 거의 75명이 되죠. 그러니까 거의 2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갖다 저희가 감안해서 봤을 때 유사하게 나오지 않나. 5배수에서 컷이 되는 이런 내신 등 그렇게 예상했고요. 철학과 같은 경우 7명 선발하는데 1.5에서 1.6등급. 아무래도 이제 사회학과보다는 철학과에 대한 선호도가 좀 덜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5에서 1.6등급 정도 받고요. 사학과 같은 경우는 9명 선발하는데 1.6에서 1.7등급대로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심리학과는 이제 한양대 교과, 한양대에는 없었기 때문에 7명 갖고 봤을 때 7명 선발할 때 1.5에서 1.6등급대였고요. 이제 어문 계열에 대한 부분이 이제 국어국문학과에 대한 부분인데, 국어국문학과 같은 경우는 고대 학교 추천 원전형이 6명 선발하는데 70% 것이 1.25였고요. 한양대 교과 충원 인원이 19번까지였는데 70% 컷. 그러니까 이제 그 13번, 14번이 1.9등급 되었죠.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약간 좀 이상적인 순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는 오히려 이제 저희가 조정을 해서 봤을 때 한 45명 정도까지는 1.4, 1.5등급대가 적절하지 않냐 이렇게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문 계열 쪽은 아무래도 이제 일반고 학생들이 덜 선호를 하죠. 아무래도 이제 들어가서 영어 영문학과나 뭐 중어 중문학과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 외고나 이런 특목고 자사고들이 좀 강할 거이기 때문에 고대가 11명 모집에 70% 것이 1.41이었고 14번이 1.2등급 되었죠. 70% 것이. 그러니까 한 10번 정도가 1.2등급 되었는데 14명이라면 5배수 정도 하면 70명 정도 되죠. 그거 봤었을 때 저희가 이제 일반고 아이들이 조금 덜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저희가 예측해 봤을 때 1.5에서 1.6등급대 정도가 됐고요. 중어 중문학과는 선발하는 인원이 좀 적기 때문에 1.4에서 1.5등급대로 제가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과학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대는 이제 시스템 생물학과죠. 그래서 고대 생명과학부와 한양대 생명과학부와 연대 시스템 생물학과를 갖다 비교를 했고요. 이게 봤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연세대 생명과학부 시스템 생물학과나 생명과학 이쪽은 굉장히 면접형이나 이런 쪽에 작년도의 결과를 보더라도 굉장히 내신이 높았죠. 그리고 이기 때문에 70% 21번이 1.3등급대였는데 연세대학교인 것을 갖다 감안한다고 본다고 하면 30명 정도라 하면 1점이 보수적으로 보면 1점이 1.3등급대 정도로 갖다 예측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저희가 이렇게 예측을 해봤습니다. 전기전자공학은 전기전자공학 같은 경우 고대에서 18명 뽑고 70% 것이 1.2였죠. 그 다음에 이제 한양대 교과 충원 인원이 31번, 70%까지가 아니까 22번까지가 1.1등급대였는데
22번까지가 1.1등급대였죠. 근데 이제 연대 추천 전형이 36명 뽑죠. 그럼 얼마 뽑히는 거죠? 180명이 뽑죠. 그럼 무려 이제 몇 배나 많냐면 한 9배나 많은 인원이기 때문에 이걸 감안한다면 1.4에서 1.5등급대가 나오지 않냐. 이렇게 제가 예상을 했고요. 컴퓨터학과는 고대 같은 경우가 13명 모집에 1.16이었고 한양대 교과충원인은 78번, 거의 70%니까 거의 한 54, 5번 정도 되겠죠. 이 내신 등급 1.2대였죠. 근데 54, 5번이 이제 1.2등급대였는데 그 13명이 5배수로 하면 65명이기 때문에 유사하게 나오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1.2등급대로 예측을 했습니다. 기계공학 같은 경우에는 고대 학교 추천 원전형이 14명에 1.11이었고요. 58번에 70%니까 거의 한 40번 정도가 되겠죠. 40번이 1.2등급대였는데 1.2등 23명 곱하기 5 하게 되면 이제 한 115명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거의 2배 이상 정도 되기 때문에 1.3에서 1.4등급대 정도를 예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신서정학도 마찬가지로 해서 1.3에서 1.4등급대를 예상을 했고요. 수학과는 워낙 인원이 적죠. 그리고 수학과에 대한 내신 등급이 계속 연대가 발표된 내신들을 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한양대 교과충원 인원이 16번 곱하기 70%였을 때 이제 얼마 정도가 되면 11번 이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1.2대였고 그 다음에 7명에 5배수로 하면 35명 정도 되기 때문에 1.2 또는 1.3등급대까지 정도 가지 않을까 1단계 저희가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건축학과는 아무래도 이제 건축학과는 이제 선호도를 덜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면 이제 7번째 한양대 교과충원인으로 충원인은 7번째가 1.6등급대였고 여기서는 14명 곱하기 5 하면은 이제 70명이 되니까 이거보다 10배는 많죠. 그런데 이제 연대인 걸 감안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학교당 추천 인원이 5%까지죠. 그렇기 때문에 1.8등급을 넘어가는 학생들은 거의 없을 거다라는 이런 예측을 해서 1.7에서 1.8등급으로 저희가 예측을 해봤습니다. 간호대학은 저희가 1.4에서 1.5등급대로 예측을 했고요.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대에서 3배수였지만 1.0이었습니다. 70% 합격자 컷이요. 그렇기 때문에 22명의 5배수라고 한다면 거의 한 110명 정도 돼도 이거 1.0대 또는 1.1등급 초반대에서 내신만 갖고 1단계 의예과이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이렇게 예측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이제 활동 우수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우수형은 아까도 말씀드린 면접평가 활동 우수형 한 전형만 지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앞에서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내가 예측이 여기는 붙을 것 같아. 면접평을 넣으면 내가 붙는다고 확신이 들면 연대 활동 우수형에 넣지 않고 연대 추천 전형에 넣겠죠. 왜냐하면 올해부터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에 내신 성적 좋은 아이들이 다 학생들이 전부 다 추천 전형으로 빠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빠진 그 다음부터가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인원이 정시 모집으로 인해서 인원이 줄었지만 오히려 밑에서 걸리는 예상되는 내신 커트라인은 저희가 과학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오히려 2020년도 입시에 비해서 더 낮게 나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대 활동 우수형을 보면 경영학과가 2020년도 활동 우수형 자료를 보면 모집 인원이 65명에다 54명이니까 119명이었죠. 이때 50% 것이 1.4였고요. 70% 것이 1.7이었고 80% 것이 2.07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뭐 생각해야 되냐면 고대 경영학과의 추천 전형이 어디에서 끊길까라고 본다면 1.4등급이라고 본다고 하면 1.3등급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3등급대 학생들을 제외하고 1.4등급대부터 시작된다고 한다면 거의 한 40% 가까운 40%대인 학생들이 빠져나가고 상위권 내신 성적 좋았던 아이들이 그 이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의 132명이 어디까지 간다고 봤을 때 저희가 이제 내신이 일반고에서 내신 최상위권인 학생과 그 다음에 상위권인 학생들에 대한 비교과에 대한 차이, 그 다음에 특목고 자사고의 내신 분포와 그 다음에 비교과의 차이, 그리고 저희가 합격시킨 학생들의 이런 이제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의 내신을 극복하고 합격한 이런 비교과의 내신 등급에 대해 예상 것들을 저희가 넣어서 분석을 해봤더니 연세대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2.5에서 2.6등급대 정도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정치외교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집 인원 22명이었고 그 다음에 추합 인원 23, 45번까지였죠. 50% 것이 1.2였고 70% 것이 1.4였고 80% 것이 1.5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 1.4등급이라는 게 뭐냐면 가로쳐 있고 1단계 예상의 1.4등급이라는 게 뭐냐면 앞에서 언급한 추천 전형의
1등급 컷, 추천 전형의 1단계 컷, 이걸 갖다 저희가 예상했었을 때, 여기서도 보면 1.3까지는 대부분 나가지 않을까. 그럼 정치외교학과에서 50%까지 1.2대였고 그러기 때문에 50%와 그 50%대인 학생들이 대부분이 이제 추천 전형을 갈 거라고 예상이 되면 그 이외에 있는 학생들이 될 거다. 그럼 45명 중에서 한 20명 빠져나가고 25번 정도까지서부터 이제 그걸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학생들이 이제 비교과나 이런 걸 다 예측했었을 때 13명 곱하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아무래도 3배수죠. 그래서 39명이 어디까지 뽑힐까? 일정 배수를 제가 3배수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라고 보면 2.4에서 2.5 등급 정도가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에 대한 비교과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이거는 저희가 합격한 학생들의 이 정도에 대한 스탠다드에 대한 학생부가 비교과가 우수하다라는 가정입니다. 근데 비교과가 아주 우수해요. 저희가 보기엔 여기서보다 그 내신 등급이 0점 몇 등급은 더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비교과가 덜 우수해요. 그럼 이거보다는 내신 성적이 더 좋아야 된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비교과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가장 이렇게 우수한 학생들의 스탠다드 정도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예측을 했고요. 이거보다 더 우수하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최소한 0.5등급 정도도 충분히 더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사회학과를 갖다 분석했었을 때 인원수 고려해갖고 볼 때 2.2에서 2.3등급을 저희가 예상했고요. 행정학과 같은 경우에도 13명 모집에 2.4에서 2.5등급을 예상했습니다. 철학과 같은 경우 6명이지만 6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조금 아무래도 철학과는 내신이 낮죠. 그래서 2.5에서 2.6등급을 예상을 했고요. 사학과 같은 경우도 7명이어서 2.5에서 2.6등급. 심리학과 같은 경우도 저희가 2.5에서 2.6등급 정도를 갖다 예상했습니다. 국어국문학과 같은 경우도 이제 7명에 2.5에서 2.6등급을 저희가 예상했고요. 근데 이제 영어영문학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0년도 입시 전형에서 저희가 연대 영어영문과에 3점 초반인 학생들을 합격시킨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본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볼 때 그 3점 초반이었던 이 학생은 그때 비교과가 굉장히 우수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감안했을 때 영어 영문과는 아무래도 이제 외고 학생들 이런 부분들 그래서 2.8, 2.9 등급까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가 예상을 해봅니다. 금년도에 저희는 3등급 초반대인 학생을 합격시켰습니다. 근데 작년보다 인원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하기엔 2.8에서 2.9 정도가 스탠다드인 거고 물론 여기서 비교과가 더 좋아요. 그럼 제가 볼 때 3등급 초반대까지도 충분히 합격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중어중문학과 같은 경우는 2.5에서 2.6등급 정도 예상을 했고요. 왜냐하면 인원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예상을 했고요. 시스템 생물학과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감안해서 1.9에서 2.0등급 저희가 예상을 해봤습니다. 생명공학부는 인원이 이제 아무래도 시스템 생물학과보다는 2배가 많죠. 그래서 2.2에서 2.3등급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한번 해봤고요. 전기전자공학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제 아까 모집 인원이 추가까지 합치면 이제 27명이죠. 그 다음 50% 것이 1.3, 70% 것이 1.3, 80% 것이 1.4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1.4등급이니까 거의 한 50%, 60%대 학생들이 이제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27명 중에서 한 10~20명 더 빠져나가겠죠. 그 이후부터 생각한다고 하면은 특목고 자사고의 비교과가 우수한 걸 또 감안하고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의 내신 분포 이 부분에다가 그때보다는 인원이 지금 굉장히 늘었죠. 그러니까 28명이니까 곱하기 3 하면은 84명까지 뽑는다고 가정했었을 때 2.5에서 2.6등급까지 저희가 예상을 해봤습니다. 컴퓨터과학과는 이제 10명이니까 그죠? 2020년대보다는 인원이 늘었죠. 근데 이제 또 1.2등급대인 학생들이 좀 빠져나간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또 그때보다는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예측한 인원을 보면 내신 등급은 2.1에서 2.2등급을 예상을 해봤습니다. 기계공학과는 2.4에서 2.5등급을 저희가 예상해 봤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신소재공학입니다. 신소재공학이 저희가 작년도에 어떤 학생을 합격을 시켰냐면 일반고에 2.16등급인 학생이 신소재공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몇 번 이제 저희 설명회 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렇게 비교과가 우수하면 뽑힐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신소재공학의 합격자를 갖다 2020년대 활동 우수형 전형의 합격자 커트라인을 보면은 생각 났습니다. 50% 것이 2.0이었고, 70% 것이 2.8이었고, 80% 것이 3.17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아무래도 이 신소재공학과에는 입학수전관대 성향이 아무래도 내신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비교과에 대한 것을 갖다 더 중요시하게 보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입니다. 전에 이랬기 때문에 이번 입시, 이번에 2021학년도 입시에서도 저희가
합격시킨 일반고 2.16 등급인 학생이 수도권에 있는 이제 일반고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이 결국 연대 신소재공학과를 들어갔다고 이제 가정을 했죠. 저희가 이 부분까지도 저희가 데이터를 갖다 좀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봤었을 때 15명을 뽑는데 2.9에서 3.0 등급 정도면 충분히 지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수학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에서 2.1 등급 정도 저희가 예상했습니다. 건축공학과 같은 경우는 8명의 이제 추가 합격자가 2020년도에 13명이었죠. 50% 것이 1.4였고 70% 것이 1.5였습니다. 근데 80% 것이 1.94였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2.95 등급인 학생을 갖다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2.95 등급인 학생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이제 합격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저희가 이제 봤었을 때 또 11명이나 되죠. 그렇기 때문에 2.9에서 3.0 등급이면 충분히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간호학과 같은 경우도 저희가 요 가로친 이제 80% 컷의 옆에 친 등급은 저희가 이제 합격시킨 사례인데 3.15 등급을 갖다 합격시켰습니다. 간호학과가 80% 컷이 2.73이었죠. 근데 인원이 이제 거의 24명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3.15 등급까지 합격했기 때문에 인원의 변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3.1에서 3.2 등급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됐고요. 의예과는 45명이었죠. 그때 1.0, 1.1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80% 컷이 1.30이었죠. 근데 저희가 그때 입시가 아니라 이번 입시입니다. 이번 입시에서 저희가 연대 의예과에 2.52 등급을 합격을 시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교과에 대한 부분이 좋았죠. 물론 이제 특목고 자사고 학생이었고요. 이거를 감안한다고 감안했을 때 이 학생은 워낙 이제 비교과가 좋았기 때문에 합격을 했다고 보고요. 45명에 42명은 줄긴 했으나 그래도 연대 의예과에 가려면 스탠다드의 이제 비교과를 갖고는 저희가 볼 땐 2.1에서 2.2 정도 등급은 되지 않을까 생각. 물론 이제 이런 2.1이나 2.2 등급 학생들은 다 특목고 자사고 학생이겠죠. 물론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아까 2.52 등급인 학생도 합격을 했기 때문에 뭐가 되면 비교과가 아주 우수하다 보면 가능할 수 있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치의학과 같은 경우도 6명이었을 때 1.29였고 저희가 이번에 3.13 등급인 학생을 갖다 합격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명이야. 이걸 갖다 이제 감안했었을 때 충분히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데 3.13 등급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비교과가 아주 우수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냐면 1단계 예상이면 여기서 12명 보면 2.2에서 2.3 등급 정도가 이게 스탠다드로 이렇게 우수한 경우에 합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교과가 우수하면 이건 더 내신은 내려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약학과는 어떻게 될까? 예측하기가 참 힘들죠. 근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의예과, 치의학과, 약학과, 다른 애들 수의학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한 2.2에서 2.3 등급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연대 추천 전형에 대한 부분은 1.2 등급 미만, 기장 30명까지 이 정도에서 이제 추천 전형은 끊길 것 같기 때문에 1.1이나 1.2 정도 등급대에서 끊길 거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 이후부터 본다고 한다면 저희가 특목고 자사고까지 생각을 한다고 하면 약학과에서 지원 가능한 내신 등급 2.2에서 2.3 등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제 연세대 국제형을 갖다 저희가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연대 국제형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학부에서 2020년도에 10명 모집했고 그 다음에 추합 인원이 2명이었죠. 50% 것이 2.4, 70% 것이 2.7, 80% 것이 2.8이었죠. 근데 인원이 2배로 늘어났죠. 그래서 이제 2020년도 국제형에 합격한 레인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분석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합격시킨 아이템들에 대한 분석을 해봤더니 3.9에서 4.0 등급 정도까지여도 충분히 이제 한번 지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봤습니다. 하스 같은 경우에도 40명의 추가 합격자가 34명이었고요. 50% 것이 2.9였고 70% 것이 3.2였죠. 그 다음 80% 것이 3.54였고 저희도 요번에 이제 3.6등급대인 학생들을 갖다 합격을 시켰습니다. 이걸 볼 때 인원이 그래도 이제 어쨌든 간에 모집 인원이 107명 정도 늘죠. 그리고 2020년도 국제형에서 합격한 학생들의 합격자에 대한 분포가 한 4.5 정도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보다 2배 정도 늘었고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충분히 4.4, 4.5 등급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비교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합격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2020년도에도 4.5까지 됐기 때문에 2022년도에 인원이 2배로 늘어난 상황에서 4.4, 4.5 등급까지도 충분히 지원 가능하지 않을까 봤고요. ISE 같은 경우가 24명에 12명 추가 합격자 됐고 50%까지 1.8, 70%까지 2.0이었죠. 저희가 요번에 이제 80% 이 4.59 등급인 학생을 갖다 저희가
서류 그냥 합격을 시켰죠. 이거 물론 이제 틈 먹고 자자고죠. 이거를 갖다 감안했었을 때 뭐 저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교과가 좋았다라는 가정하에서 봤을 때 인원이 그때보다 2020년보다 2배가 늘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수적으로 본다면 3.9에서 한 4.0 등급 이 정도에 대한 부분들이 ISE에서 이제 지원 가능한 내신 등급인 거고,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비교과가 우수하다고 한다면 이 내신 등급보다 좀 낮아도 지원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듭니다. 오늘 연세대 면접형에 대해서 연대 추천 전형과 그 다음에 연대 활동 수형에 대해서 오늘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연대뿐만 아니라 이제 고대 다른 학교들에 대한 부분도 내신 분포에 대한 것을 갖다 정확히 안내를 한번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물론 일부 학과만 소개를 했고, 저희들이 그 스탠다드인 이제 비교과, 합격 가능권에 있는 스탠다드인 비교과를 갖다 예측해서 했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학생이 이수하는 과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교과에 대한 우수성에 대한 부분들 갖고 내신 등급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만약에 이렇게 안내를 받고 싶으시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제 그 연대에 대해서만 이제 분석을 해드렸지만 앞으로는 고대, 성균관대, 그 다음에 서울대, 그 다음에 뭐 다른 뭐 서성한, 중경예시까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학교별로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부모님들이나 학생이 수시를 갖다 지원하는데 큰 도움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많이 저희들이 하는 이런 분석 자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